뉴욕 증시 살펴보고 우리장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월가 오늘은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선인 대표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어젯밤 이야기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네. 2주 일단 휴전을 했고 이란 쪽에서도 확인했다라는 시그널 나왔고 네. 이스라엘도 동의한다라는 네. 이야기를 백악관에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오르는 거 보면 되나요? 뭐 일단 2주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그거였거든요. 원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파키스탄이 이번에 진짜 뭐 속된 말로 열일을 했던 네. 예, 중간자 역할, 중재자 역할로서 그러면서 중재안을 내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내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만약에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협상만 길어지는 2주면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다. 시장에는 불확실성만 더 길어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그다음에 공습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2주간의 휴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시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어쨌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만 내용만 놓고 보면 공습도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도 일단은 2주 동안에 재개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중동발 리스크는 그러니까 이란발 리스크는 거의 해소됐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2주 동안 협상을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안 맞았다. 그래서 다시 흔히 말해 이란에 다시 이제 공습을 하고 한다고 해도 이제 이전에 처음에 이란발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했었던 것만큼 강력하게 작용하진 않을 겁니다. 특히 이란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2주가 풀리면 많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언제 봉쇄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비축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물량이 최소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물량까지는 수급을 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그 기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시 봉쇄가 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까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뭐든지 이제 시장이라는 건 항상 호재든 악재든 그 신선도가 있잖아요. 처음에 빵 터졌을 때가 아주 큰 거지 또 똑같이 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 악재로서의 강도는 그렇게 강하게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2주 동안 어쨌든 협상을 더 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양쪽 모두. 그러면 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재개방할 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통행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미국은 관심 없거든요. 그럼 누가 받아요? 오만이랑 뭐 이란이? 양쪽에서 하나 가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핵 포기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핵만 포기시키면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된다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통행료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지만 그냥 증시, 글로벌 전체 증시로 따진다면 어떻게 해서는 받든 말든 기본적으로 열린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협상 2주 후에 재공습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점점점 중간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뭔가를 이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주를 연장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재공습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협상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뭐 어쨌든 핵 포기만 나온다 하더라도 핵 포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핵을 완벽하게 포기된다라는 것, 뭐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시장 바닥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왜 지금에서는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냐. 기본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인 투자자들이 이 전쟁을 단기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롱 포지션을 줄인 게 아니라 숏 포지션을 늘렸다. 그러면 지금 이거 해소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숏 포지션을 청산시킬 겁니다. 말 그대로 숏 스퀴즈가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확실하게 증시는 또 급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구간에서는 샀다 팔았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안심하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을 직접 보면 이란으로부터 10개 항목을 제안받았고 이것이 협상에 적합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멘트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핵 포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숏 걷어내면서 스퀴즈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WTI 같은 경우는 14%대 급락하면서 94달러까지 내려와 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95달러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미국 선물시장 1.8%, 나스닥 100은 2%가 오르네요. 정말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팔사팔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실은 시장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종목별로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협상 시한을 기다리면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의 거래량은 평균치였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고, 그럼 브로드컴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트로픽한테 구글과 칩 만들어서 TPU 공급한다라는 것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되게 큰 모멘텀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확실하게 AI 쪽에서는 이제 오픈 AI 쪽보다는 엔트로픽이 그렇죠. 훨씬 더 지금 그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신선한 재료죠. 그리고 구글 엔트로픽이 어쨌든 이제 같이 동맹을 맺는다라는 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브로드컴이 칩을 공급한다라는 점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브로드컴이 최근 들어서는 ASIC 시장 내에서는 확실하게 강한 입지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엔비디아의 GPU를 뭐 능가할 정도다라고, 위협할 정도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아직은 이른데 어쨌든 TPU 쪽의 수요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 자기들 쓰고 남는 것도 이제 팔려고도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확실하게 이제 브로드컴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브로드컴은 지금 또 엔비디아랑 다른 쪽에서도 좀 각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원래 전통적으로 본인이 이제 가장 잘 어찌 보면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통신 칩 관련 부분.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를 지금 현재 분위기 이더넷 쪽에서 계속 이제 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본인들로 땡겨오고 싶어하죠. 인피니밴드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양쪽 모두 조금 이제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더넷 시장 자체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인피니밴드를 쓰다 보면 지나치게 이제 엔비디아에 종속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감을 가지는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브로드컴은 통신 장비 관련 쪽에서의 또 칩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 쪽에 ASIC 관련 쪽도 계속 긍정적으로 봐서 브로드컴은 여전히 이 최근에 또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이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브로드컴이 고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정규장에서 6%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 지금 애프터장에서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속보 보셨겠습니다만 4월 10일부터 파키스탄 현지에서 합의가 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상승폭 키워내고 있다라는 거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프터장을 보니까 더 많이 오르는 건 확실히 AI 섞인 쪽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칩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인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투자를 잘 한 것 같아요. 20달러에 사서 지금 50달러 수준까지 붙여냈는데 테슬라의 테라펩에 합류한다라는 이유로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그런 게 사실 테라펩이 진짜 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인텔은 올라요? 근데 시장 입장에서는 인텔은 어쨌든 뭔가를 가지고 가긴 해야 돼요. 모멘텀이 없어요. 인텔은 뭐 원래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다. 이게 파운드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장난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테슬라가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기술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파운드리를 생각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 쪽과 이제 테라펩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해보면 이게 왜 안 되는구나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제 생각과 다르게 또 흔히 말하는 또 이제 또 머스크는 또 다른 보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테슬라 입장에서도 테라펩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원활하게 칩을 그냥 공급받는 게 좋은 거지 본인들이 그냥 풀스택 회사로 가져간다라는 게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 테슬라의 시장에서 목표가를 주고 있는 흔히 말 멀티플을 주는 게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저 멀티플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가 제조업에 자꾸만 빠져버리면 멀티플은 낮아질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조업 쪽은 뭐 그걸 테슬라가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건 가격 협상용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인텔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어쨌든 칩에 대한 어쨌든 좀 독립을 가져가고 싶어하고 거기서 좀 살리고 싶은 게 인텔이다 보니 지금 현재 정부와 어쨌든 머스크는 또 같은 길을 가는 또 어찌 보면 동반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텔을 좀 끼워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라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텔이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인텔에 대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멘텀은 되죠. 인텔은 지금 뭐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테슬라가 손을 내밀어 줬으니까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삼성 파운드리랑 조금 같은 전 맥락이라고 봐요. 삼성 파운드리도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손을 내밀어 주면서 모멘텀이 생긴 것처럼 인텔 같은 경우도 저렇게 테라팹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테슬라가 손을 내밀어 주면서 조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은 그거거든요. 수율입니다. 수율인데 삼성은 이뤄냈어요. 이뤄냈는데 인텔은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는 거. 삼성은 이뤄냈어요? 네,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4나노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4나노 가동률이 거의 80%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올라간 것 같고 이제 3나노는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소국 대응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2나노 네,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3나노 쪽은 TSMC 물량을 뺏어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그냥 2나노 쪽으로 아예 차라리 하나 넘어가서 그러니까 TSMC랑 정면 흔히 말해 대결하는 거고 그다음에 콩고물로 떨어지는 걸 먹는 건 4나노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TSMC는 지금 4나노를 지금 조금씩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콩고물 먹는 건 4나노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TSMC랑 기술적으로 이제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는 거는 한 2나노로 가겠다라는 거. 그 과정에서 3나노를 약간 이제 지금 전략적으로 조금은 이제 등한시하는 느낌이 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관점에서 본다면 확실하게 뭐 3나노 수율 관련 그러니까 가동률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이번 달 말이겠죠. 삼성전자 이제 어닝콜에서 4월 30일. 네,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 파운드리 이야기 할 것 같고 올해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텔은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단 한 번도 보여준 것 없거든요. 파운드리에서. 그래서 보여주고 나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지금 그나마 좀 버텼던 그 서버 쪽 CPU 시장에서도 지금 ARM에게 이제 잡힐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어요. 아주 높아졌어요. 저는 무조건 따라잡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급한 행보, 뭐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이 모멘텀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는 있을 것 같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주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인텔이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딱 공교롭게도 어닝 시즌이랑 맞아 들어가고 네. 있어요. 그럼 어닝 전에까지만 볼까요, 인텔은? 뭐 저는 인텔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다른 좋은 칩 생산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텔 말고도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아니면 뭐 ARM 같은 ARM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싸졌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엔비디아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주가적인 탄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엔비디아도 어쨌든 주가 자체는 굉장히 또 싸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안정적인 투자 좋아하시는 분은 차라리 엔비디아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인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간 인텔 52달러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AI 관련해서 M7 종목 중에 요거는 오늘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입니다. 2%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 그저께는 폭스컴 실적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올랐다가 이거 새로운 폼팩터를 하자니 좀 걸리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폴더블 폰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까요? 그러니까요. 언제는 폴더블 기대감으로 애플이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방어주 성향으로 어쨌든 좀 버텼던 주가인데 그냥 이유라고 생각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애플 쪽에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나머지 M7 대비해서 최근에 조금 더 버티는 모습은 좀 보였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유는 그냥 방어주 성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이란발 리스크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AI에 좀 강점이 있는 회사들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 폴더블 지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낙폭을 좀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플은
폴더블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AI가 중요해요. AI에서 뭔가 성과를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애플은 엄청나게 지금 보수적이고 근데 지금 현재 애플의 스탠스 자체가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은 성장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성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정말 그러니까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략 자체도 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나가면서 좀 안정적인 전략으로 지금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폴더블 폰이라는 것 자체도 그들에게는 혁신이라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도전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애플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애플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시장이 다시 회복하는 구간에서는 애플은 대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전통적인 성장주 쪽에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폴더블 폰이 지연되기 때문에 애플을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전략 자체가 지금은 이제 오히려 AI 관련해서 조금 이제 AI 특화돼 있는 AI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 지금은 올라갈 여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플은 조금 더 소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폴더블 폰 관련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지금은 확실하게 좀 눌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애플 관련주라고 하면 좀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앱스토어 3월 매출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만큼 소프트웨어, AI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애플이라는 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M7 종목 중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는 계속 부진해요. 근데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괜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출하량의 뉴스를 우리가 무게를 얼마나 둬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옵티머스는 언제 만드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원래 이제 그 머스크가 항상 말을 하고 10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만 하더라도 도대체 몇 년이 지연됐으니. 네. 그러니까 이제 옵티머스도. 근데 옵티머스는 조금 빨리 될 것 같긴 해요. 이만큼 뭐 10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제게 2030년 안에는 생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옵티머스는 확실하게 좀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죠. 이제 테슬라도 멀티플을 줄 만큼 많이 줬어요. 많이 준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해 더 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들고는 있죠. 들고는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또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스페이스X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를 팔고 스페이스X 살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라는 테슬라가 이제는 어찌 보면 약간 올드스쿨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이제 출하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것 좀 덜 선호하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스페이스X로 좀 갈아타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스페이스X는 계속 이제 우주의 기운을 지금 다 모으고 있거든요. 상장이 제가 보기엔 최고점일 수도 있다. 상장 그 첫날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 가격으로 상장을 하려고 하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한 상장되고 한 1, 2주 정도까지는 큰 흐름을 타다가 그리고는 좀 많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우주와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을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매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스페이스X를 관심 가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더라도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실 분들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따지다면 좀 뭐 테슬라를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전기차가 이번에 이란발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은 가지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확실하게 확 뭔가 흔히 말하는 이 예전의 분위기를 바꿀 만하냐고 하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건 있겠죠.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자동차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내가 전기차를 살까 말까 거기에 또 고민을 했었던 사람들은 확실하게 조금 더 전기차 쪽으로 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예전만 이 캐즘을 이제 뚫고 나갔다라고 할 정도로 판매량이 늘까라는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쭉 들으면서 딱 든 생각이 뭐 전기차도 전기차긴 한데 지금 스페이스X도 그렇고요. 오픈 AI도 그렇고요. 엔트로픽도 그렇고요. 올해 지금 IPO 대우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플러스는 아닐 것 같거든요. 버블이 터질 때 맞아요. IPO가 시작되면서 터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 스페이스X 상장 이런 거 긍정적으로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AI 1차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은 저는 그 오픈 AI가 상장되는, 예, 저는 그 시점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을 좀 부정적으로 봐요. 원래 연말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이런 모멘텀, 뭔가가 이제 AI가 결과물을 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좀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높아서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대한 추세적인 하락을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은 됐는데, 뭐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스페이스X가 많은 흔히 말하는 좀 호재성 재료, 그러니까 이 호재를 초반에 많이 본인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쓸어담으려고. 예,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장될 가격이 낮은 가격에서 상장을 해서 꾸준히 올라가면 좋은 건데, 이게 이미 상장될 때 모든 흔히 말하는 가치를 다 반영돼서 상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페이스X가 막상 상장되고 나면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만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AI 흔히 말하는 버블이 붕괴되는 시나리오는 아직은 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앵커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엔스로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라든지 굵직한 이런 종목들이 IPO를 나온다. 당연히 시장의 수급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체적으로 항상 이제 또 이런 이 고점을 또 만들었던 시그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말 정도로 갈 때부터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걸 이제 아직 지금 시점에서 예,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되면 이런 이야기 저희가 네.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데 오늘 급등했던 헬스케어 플랜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니까 이쪽에 예산이 줄어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락했다가 그것만큼은 아니네 하면서 급등했거든요. 네. 사실 물린 분들이 진짜 많은 맞아요. 섹터라서 오를 때 그냥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매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제 현재 공화당의 정책이 저런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그 의료보험 관련 종목들에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올라가는 것도 그거잖아요. 생각보다 덜한 애지 그렇다고 해서 규제가 안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바이오테크들,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관련 기업들 쪽에는 뭐 신약 관련 이슈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제 10년물의 금리도 바이오 헬스케어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았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원래 연간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바이오테크들이 그렇게까지 흐름이 좋을까라는 거고, 또 하나는 바이오테크의 대안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성장주로 AI라는 게 또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좀 아니긴 하지만 미국 쪽의 바이오 쪽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조금 힘이 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 노보노디스크는 뭐 물론 ADR물이긴 하지만 노보노디스크나 아니면 일라일릴리의 주가만 보더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뭐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라일릴리도 마운자로 효과가 이제는 거의 다 끝나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운자로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최대 용량까지 다 맞은 느낌이에요. 지금 일라일릴리의 지금 주가를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갈 건 없는 이 상황이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 내의 바이오 섹터들 쪽은 이제 모멘텀이 지금 상당히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장 전망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제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썼는데 이 이란 이슈 때문에 생각보다 빛을 못 봤어요. 오늘은 빛을 볼까요? 오늘 빛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죠. 타이밍이 너무 별로였다. 네. 예, 딱 그 이란 이제 대공습을 앞두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한 거잖아요. 이거는 세론이 원래 같았으면 안 나왔어요. 정상이죠. 저기서 세론을 한다는 한다는 건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건데, 근데 명분을 줬죠. 지정학적인 네. 리스크까지 있으니까 세론의 명분이 나오긴 했는데 너무 괜찮다. 너무 큰 이제 매출을 원래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아람코는 제킬 것 같거든요. 영업이익을 보면. 그쵸. 그러면 이제 1등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됩니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야기 나오고 400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이건 환율 효과가 네. 가미된 거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본다면 어제 같은 이런 세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다고 생각되고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아무리 멀티플을 낮게 준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보면 지금 PER이 4배거든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상 정도 수준.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봤던 메모리 반도체의 정상적인 밸류만 봤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2배 이상 상승, 40만 원을 넘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여전히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PBR 3배네요. 네. 삼성전자의 상승까지 함께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